몸속에 쌓이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추천하는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오래간만에 만성염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사실 만성염증은요, 우리 건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건강식품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드실 건가요? 이런 질문을 했던 거. 그때 저는요, 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폴리스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많은 질환과 연관이 아주 깊기 때문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염증 발생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거나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만성염증이 되면은요, 크게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서 기능에 문제를 주게 되기도 하고요. 더 심해지면은요,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암과 같은 종양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염증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지루성 피부염부터 시작해서 눈에는 각막염 등이 있고요. 귀에는 중이염, 코에는 비염, 부비동염, 입에는 구내염, 치아에는 치주염, 치은염 등, 목에는 편도선염, 후두염, 기관지염, 폐렴, 위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췌장염, 간염, 담도염, 장염, 신장염, 여성의 경우라고 한다면 질염, 방광염, 관절염, 족저근막염 등등. 염증은요, 우리 몸 어디에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아침 루틴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양탕을 들 수가 있는데요, 기상 직후에는요, 기와 혈액순환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음양탕 한 잔은 밤새 잠들어 있던 기와 혈액의 흐름을 깨워주어서 염증을 사전에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은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습관들은요, 많이 어렵거나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손과 발을 털고 가볍게 스트레칭 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운동을 해독 운동이라고도 표현하시던데요,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름 근거가 있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잠자는 동안에 몸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요, 에너지 사용도 줄어들게 되고요, 심장은 더 천천히 뛰게 되고 혈압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잠에서 깨게 되면은 다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심장의 출력이 갑자기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가벼운 스트레칭은 심장이 활발하게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손과 발은요,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손털기를 한다든지 발 마사지를 하는 것도 혈액순환을 도와서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되고요, 신선한 혈액 공급을 통해서 면역력도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에 좋은 식품을 건나물에서 많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데 같이 먹으면 몸속 염증을 줄이는 식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많지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공이 덜 된 1차 식품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방식이는 가급적이면 줄이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방은 염증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필수 지방산 위주의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으로 구성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몸에 염증과 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주로 식물에 들어있는 천연 색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색상이 더 선명할수록 항산화 효과와 함께 항염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딸기라든지 브로콜리, 고추, 체리, 오렌지, 토마토, 당근 등의 채소와 과일과 함께 올리브유나 들기름과 함께 조리한 달걀을 드시게 되면요, 만성염증으로 인한 암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계피라든지 생강, 강황, 파슬리 등과 같이 허브와 향신료들을 첨가하게 되면요, 항산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김치 등의 발효식품은요, 염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차 한 잔으로도 염증을 억제할 수가 있는데요. 커피 대신에 녹차라든지 생강차 등을 마시는 것도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굴과 같은 식품도 염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아연의 경우에는요, 건강한 면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인삼이나 홍삼을 비롯하여서 생강이라든지 마늘, 프로폴리스, 강황, 키토산이나 키토올리고당 등이 염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성분들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 몸 어디든지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부위별 염증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염증이 생긴 부위별로 좋은 음식들도 따로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항염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은 다양한 염증을 억제하는 데 다 도움이 됩니다만, 특별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부위의 염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구기자는 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눈은 간과 연관이 있고요. 구기자의 베타인 성분은 지방간에도 도움이 되고 시력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파는 매운맛을 가지고 있어서 폐의 기운을 돋아주어서 코나 호흡기 염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 자체도 살균 효과와 함께 항염 작용도 있기 때문에요. 코의 염증인 비염이라든지 축농증으로 알려져 있는 부비동염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음은 도라지인데요. 목이나 기관지에 좋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죠. 다음은 달걀의 레시틴 성분은 뇌라든지 아니면 뇌신경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뇌에도 뇌염이라고 하는 염증이 발생하고요. 뇌수막염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염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추의 경우에는요, 자율신경 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우울증이 있으신 분에게도 좋고요. 부교감 신경과 연관이 깊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염증과 간의 염증에는 키위가 도움이 되고요. 황태의 경우에는 예전에 해독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해독에 도움이 되어서 장염 같은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엉의 경우에는요, 췌장의 염증을 다스리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양배추나 마의 경우도 위염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먹는 밤은요, 신장염에 도움이 되고, 식초나 레몬 같은 유기산은 통풍으로 인한 염증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옥수수 수염이나 복분자의 경우에는 신장의 기운을 도와서 신우염이라든지 방광염에 도움이 되고요. 연꽃의 경우에는 여성 질염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남성의 전립선에는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오늘은 우리 건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